늦어름의 저녁이었다.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오래된 시계추가 느릿하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은퇴 후 몇 년째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보내던 김영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신문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저기요, 누구세요? 아내의 목소리였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하루 세 끼를 같이 먹고 늙어가는 주름살마저도 함께 세워왔던 여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내 정순이 눈동자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영수. 그는 최대한 웃음을 띠며 다가갔다. 하지만 아내의 두 눈은 얼어붙은 듯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치 낯선 침입자를 마주한 듯 온몸을 떨고 있었다. 거짓말 하지 마, 당신. 당신, 그때 그놈이지? 그 애? 어디 숨겼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 꽃병을 움켜쥐었다. 영수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다. 지금 아내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광기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순아, 진정해. 나야. 당신 남편이라니까. 그러나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 애를 절대 찾으면 안 돼. 내가 죽인다 했잖아. 거실에 울려 퍼진 그 외마디는 영수의 온몸을 전율하게 했다. 순간 시계추 소리가 멎은 듯 귀가 멍해졌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죽인다니? 그리고 그 애라니? 영수의 뒷덜미를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치매라면 단순히 이름을 읽거나 집 주소를 착각하는 정도일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아내가 뱉은 말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살벌했다. 혹시 젊은 시절 내가 몰랐던 과거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치매로 인해 잠든 양심이 무심코 흘러나온 걸까? 아내는 곧 울음을 터뜨리며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치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여보 무슨 말이야? 그 애란이 누군데?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진 듯 고개를 푹 떨군 채 잠에 빠져들었다. 영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차마 깨우지 못했다. 대신 심장이 요동치듯 뛰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집안은 어두웠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신혼 시절 젊은 부부의 환한 웃음 뒤로 조그맣게 걸린 달력이 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의 아내 미소가 오늘의 공포에 질린 얼굴과 겹쳐졌다. 그 애를 죽인다. 영수는 그 말을 되새기며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를? 왜? 아내가 평생 감춰온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과거에 낳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머릿속에 수십 가지의 추측이 난무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간 자리였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하지만 환각이나 망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거나 오래 묻어둔 기억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지요. 그럼 아내가 한 말, 그게 단순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 애를 절대 찾으면 안 돼. 내가 죽인다 했잖아.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수는 아내가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이 유난히 신경 쓰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몰래 열어본 그곳에서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 그리고 글씨가 반쯤 번진 편지 한 장. 순아, 걱정 마. 곧 데리러 올게. 그 애는 내 손에 맡겨둬. 그 순간 영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내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애,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내는 평소처럼 멀쩡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곤 했다. 웃으며 반찬을 만들다가도 칼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애, 아직도 찾고 있겠지? 안 돼. 절대 안 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수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잠든 틈을 타 서랍장을 열었다. 속옷과 수건 사이 은밀하게 감춰둔 낡은 봉투가 있었다. 봉투를 열자 바랜 신문 스크랩과 편지들이 우르르 쏟아졌다. 신문은 수십 년 전의 것이었다.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5세 유아 실종, 경찰 수사 난항. 순간 손끝이 떨렸다. 기사에는 사진이 함께 실려 있었다. 작은 남자아이, 초라한 옷차림에 똑바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눈빛. 그 아래에는 아이의 이름, 실종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설마 이게 뭐야? 영수는 숨이 막혀오는 듯 신문을 덮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편지가 더 충격적이었다. 순아, 걱정하지 마. 곧 데리러 올게. 그 애는 내 손에 맡겨둬. 우리가 약속했잖아. 절대 아무도 모르게. 그때 그 사람에게 들키면 다 끝장이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에 숨겨진 긴박감이 느껴졌다. 영수는 편지를 움켜쥔 채 주저앉았다. 아내가 감춰온 건 단순한 과거의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아동, 실종 사건과 직접 연결된 증거일 수도 있었다. 설마 순이가.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켜본 아내였다. 정직하고 따뜻하며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들려 있는 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와 얽힌 흔적이었다. 다음 날 영수는 조심스레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예전에 혹시 알던 남자가 있었어?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사람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흘리듯 말했다. 그 애 내가 지켜야 했어.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영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누구를 지켜야 했다는 건지, 왜 죽는다는 협박까지 있었던 건지. 아내는 때때로 전혀 다른 시공간 속을 살아가는 듯 했다. TV 뉴스를 보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찰 오면 안 돼, 문 닫아 라고 외쳤다. 밤에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걸어 잠그곤 했다. 그 애 찾으러 오면 안 되니까 다 잠가야 돼. 그 모습은 단순한 치매 증상을 넘어 실제로 과거에 저질렀던 일을 방어하려는 행동처럼 보였다. 영수는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내의 병은 단순한 기억의 왜곡이 아니라 오래 감춰온 진실이 흘러나오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영수는 혼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집안 곳곳을 뒤지다 오래된 여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아이의 옷가지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이즈가 모두 외서 6세 아이용으로만 맞춰져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옷도 없었고 초등학생 옷도 없었다. 마치 그 나이에 멈춰버린 듯. 그리고 그 옷들 사이에서 낡은 인형 하나가 굴러 나왔다. 토끼 모양 인형. 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오래돼 색이 바랬다. 인형 목에는 아이의 이름이 엉성하게 쓰여 있었다. 윤호. 그 이름은 신문 기사에 적힌 실종 아이의 이름과 동일했다. 영수의 다리는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내가 중얼거리던 그 애는 바로 기사 속의 아이. 그리고 아내가 감춰둔 물건들은 단순한 치매 환자의 망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증거물이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내 아내는, 내 평생의 반려자는 유괴범인 건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은 새까맣게 물들어갔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사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만 켜둔 채 신문 스크랩과 편지를 수십 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게 망상이 아니라면 진실을 파헤쳐야 해. 그러나 아내는 마치 영수의 결심을 눈치챈 듯 잠에서 깨어 불쑥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영수 씨, 제발 그 애 찾지 마. 찾으면 우리 모두 죽어.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아내의 치매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금단의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시작이었다. 밤은 길었다. 영수는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아내가 외친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윤호, 그 애 찾지 마. 죽었다니까. 죽었다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조심스럽게 신문 기사 속 이름을 꺼냈다. 여보, 윤호라는 아이 알아?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숟가락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이내 눈이 충혈되며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 돼! 그 이름 부르지 마! 그 애는 죽었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영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지금 아내는 단순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었다. 자백에 가까운 말을 내뱉고 있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대체 뭘 했다는 거야? 말하지 마. 다 끝나. 다 죽어. 아내는 계속해서 무의미한 말들을 되뇌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어떤 진실의 조각이 숨어 있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였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손주들을 사랑스럽게 보살펴온 여인이었다. 그런 아내가 과거 유괴 사건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죄의식의 잔향처럼 보인다는 것을. 거울 앞에서 홀로 중얼거리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애만 없었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영수는 다시 가방 속에서 본 인형과 편지가 떠올랐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아내는 외출을 하겠다며 옷을 챙겼다. 치매 환자라기엔 유난히 분주하고 계획적인 모습이었다. 영수는 몰래 뒤를 밟았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오래된 동네 골목으로 들어서는 아내.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하나 없이 정확히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멈춘 곳은 창문이 깨진 채 방치된 고아원 건물이었다. 아내는 허물어진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윤호야,
엄마 왔다. 아직 여기 있지?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 아내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단순한 환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다. 그날 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순아, 사실대로 말해. 윤호가 누구야? 당신 아들이야? 아니면 당신이 데려온 아이야? 아내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손톱으로 팔을 긁적이며 떨기 시작했다. 안 돼. 그 애 얘기하면 다 망가져. 우리도, 당신도, 다. 그럼 사실이란 거네. 네가 숨긴 거지. 순간 아내는 그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릅떴다. 조용히 해. 경찰 들이닥치면 끝장이야. 그때처럼 다 죽는다고. 그녀의 외침은 광기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진실의 증언이었다. 영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녹음하기까지 했다. 윤호, 미안해. 미안해. 내가 널 버려야 했어. 그 목소리를 수십 번 반복해 들으며 영수는 머리를 감쌌다. 정말로 내 아내가 아이를 죽였던 걸까? 아니면 죄책감 속에서 허상을 만들어내는 걸까? 진실은 오직 아내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치매는 기억을 뒤섞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며칠 뒤 영수는 고아원 근처를 다시 찾아갔다. 호기심 반, 공포 반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폐허가 된 건물 벽에 새겨진 낡은 낙서를 발견했다. 윤호 왔다 갔음. 날짜는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말한 죽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윤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아내 앞에 낙서 사진을 내밀었다. 이거 봤어? 윤호, 아직 살아있는 거 맞지? 아내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에서 떨구더니 울부짖었다. 안 돼. 그 애 찾으면 우리 다 죽어. 그 사람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 그 사람? 누군데?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집안을 훔쳐보고 있다는 듯 사방을 둘러봤다. 그날 밤 아내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꼬대를 했다. 윤호야, 미안해. 그 사람 말 들을 걸 그랬어. 내가 널 버려서 이제 다 끝났어. 영수는 침대 옆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가슴은 찢어질 듯 했고 동시에 섬뜩한 소름이 온몸을 덮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지? 아내와 함께 아이를 숨겼던 또 다른 공범이 있었던 건가? 다음 날 영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돼. 직접 찾아내야 해. 윤호가 살아있든 죽었든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집안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영수는 창문 너머로 스쳐간 그림자를 보았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전봇대에 붙은 낡은 쪽지가 하나 펄럭였다. 그 애는 살아있다. 네 아내에게 물어라. 영수의 손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아내에게 달려 있었다. 며칠 뒤 아내는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다. 온몸이 쇠약해진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영수를 바라봤다. 여보, 이제 숨길 수가 없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윤호, 그 애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아니야. 결혼 전에 내가 저질렀던 죄의 대가였어. 영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무슨 말이야? 네 아들이라니. 그럼 그때 신문에 나온 실종 사건. 아내는 눈을 감았다. 맞아.
내가 데려왔어. 그 애를 버려둔다면 죽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 뒤로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았어. 그래서 널 속이고 이 집에서 함께 키웠어야 했는데 그녀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다. 영수는 벼락처럼 흔들렸다. 평생 믿었던 아내, 자신의 인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실종 사건의 중심이었다니.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낯선 청년이 들어왔다. 키는 훤칠했고 눈빛은 낯설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윤호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네가 윤호라고?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숨겨둔 거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다음 말이 영수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아버지, 당신도 알잖아요. 이 집을 지켜온 게 어머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뭐라고?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병실에 있던 아내가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소리쳤다. 안 돼. 윤호야, 그 말하면 안 돼. 영수 씨는 몰라야 해. 하지만 청년은 냉정하게 눈을 빛냈다. 모를 수 없어. 어머니만 범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알면서 묵인했잖아요. 그날 밤 저를 데려온 사람은 당신이었으니까. 영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기억 속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 전의 장면이 서서히 기어 올라왔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그날 밤, 친구와 함께 떠맡게 되었던 아이 한 명, 그리고 잠깐만 숨겨두면 된다는 약속. 그 아이가 바로 윤호였다. 아내만의 죄가 아니었다. 영수 자신도 이미 공범이었다. 다만 그는 그것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평생을 모른 척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청년에게 손을 뻗었다. 윤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청년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이제 늦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제게는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병실을 나가버렸다. 남은 건 흐느끼며 주저앉은 아내와 무너져 내린 영수뿐이었다. 영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생 믿어왔던 가정, 아내, 부부의 삶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아내의 치매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감춰온 죄가 기억 속에서 무너져 나온 대가라는 것을.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번졌다. 영수의 얼굴도 그 빛에 물들었다. 그의 귓께는 여전히 아내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애 찾으면 안 돼. 다 죽어. 그리고 영수는 깨달았다. 진짜 죽은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양심이었다는 것을.